이제 1급 전염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임대료를 감액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최근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얘기로 좀 시끌시끌한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겁니다. 최근에 그 코로나를 비롯한 이제 1급 전염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임대료를 감액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기존의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조세, 공과금 등 경제사정 변동이 있을 경우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지금 현재 법안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조세, 공과금 등 경제사정 변동, 이거를 좀 주관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는 그런 내용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도 뭐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몰랐을 뿐더러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어떡하지 이러고만 있지, 임대인한테 우리 경기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임대료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신 분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변경 명시가 될 예정인가 하면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 시, 이러게 되면은 뭐 지금 같은 현재 케이스죠. 그래서 지금은 이때는 내가 그 임대료 감액 청구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확정되겠죠. 그래서 감액 청구가 생겨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보통은 임차인이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면은 임대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치 월세가 돈을 안 냈다, 그럼 법적으로 계약에 대한 해지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러한 사정이 있는 시기에는 6개월까지 연체한 차임액도 차임 연체액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6개월 동안 밀려도 임대인이 못 쫓아낸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어찌저찌 해갖고 내려갔다, 금액이 내려갔다 했을 때는 다시 올릴 때 5% 상한이 걸리느냐. 원래는 그 증액할 때는 대통령령 시행령에 따라서 그 현재 그 금액의 5% 이상을 못 올리거든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그 범주 내에 있는 상가들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었는데 내가 뭐 좀 이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80만 원으로 깎아줬어요. 깎아줘갖고 다시 100만 원 합시다 하려고 그랬는데, 착한 임대인 한 거죠. 100만원 월세 받는 거를 80만원으로 줄여주고, 자, 한 두 달 줄여줬어요. 조금 괜찮아졌죠? 그러면 다시 100만원으로 환원하겠습니다. 하려 그러는데 법에 걸리는 겁니다. 왜? 80만원 낮춰줄 수는 있지만, 여기서 5% 룰에 걸리는 거죠. 그럼 최대로 올려봐야 84만원이 되는 거예요. 착한 임대인이지만 경제적 손해를 엄청나게 보는 거죠. 이런 불합리함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1급 감염병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다시 예전에 감액 전 차임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100만원에서 80만원 갔다가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84만원으로 묶여버렸죠. 그냥 강제로 착한 임차인이 계속 돼버리는 거죠. 그죠? 나도 모르게. 그런데 이걸 다시 100에서 80 갔다가 100만원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제 무제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감액 전 차임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요 세 가지예요. 근데 세 가지인데 쟁점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것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감액 한도나 인하 비율이 없느냐. 도대체 임대인이 뭐 100만원 정도 월세를 지금 내고 있었다면 임차인이 거기에 대해서 10%냐 20%냐 30%냐 얼마까지 감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론적 그 법률적 해석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냥 100%다 그냥 깎을 수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디테일이 없는 거고, 임대인이 만약에 감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어려운 전염병 사태니까 좀 깎아주세요, 50만원 깎아주세요 했는데 임대인이 싫은데? 이러면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없다라는 겁니다. 강제 조항이 없는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다라는 거며,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연체 이후 곧바로 계약 해지는 불가능한 건지, 그 다음에 연체된 임대료를 받을 때 연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임대료를 6개월간 못 받는 임대인에 대한 혜택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법사위원회 통과를 시키고 이제 본회의에 상정할 걸로 보여지는데, 뭔가 벌써부터 쟁점이 될 만한 내용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대한 후속 대책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얼마나 또 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다툼이 벌어지게 되고 법정 소송이 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너무 한쪽을 좀 임차인들이 힘든 상황을 뭔가 다 같이 동반해서 고통을 분담하자라는 취지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을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몰아놓고 니네가 좀 분담을 해줘라고 하는 거를 그것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착한 임대인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올 초에 그 처음에 전염병 사태가 시작됐을 때 그때는 권고사항이잖아요. 니네가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럼 거기에 대한 약간의 그 세제 혜택도 좋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너무 좋아. 예. 나도 착한 임차인 돼서 기분도 좋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너 그렇게 해 라고 되는 거예요. 반발심이 들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좀 웃기는 거고 또 하나는 법률적인 부분을 따지자 그러면은 어찌됐건 간에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양쪽 사인 간에 그 임대차 계약을 작성했잖아요. 그러면 임대인도 요 금액을 받겠다. 임차인도 요 금액을 내겠다. 서로 간에 합의가 된 겁니다. 강제사항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양쪽 다 합의한 내용을 갖다가 어떤 그 권한으로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내려라, 높여라를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건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부분이고, 근본적인 법리를 좀 흔드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든 것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인 간 계약 사법적인 내용의 부분을 관여를 하는 것은 좀 저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분명히 지금 디테일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한 혼선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도 뭐 부동산을 잘 알건 모르건 느낌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것도 있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소송이 본격화되면 임차인이 코로나19 때문에 임차료를 못 낸 것이 맞는지 먼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 지적이 나온다. 장사가 그냥 안 됐어. 어떤 음식점이 있는데 장사가 안 됐어요. 근데 원인은 뭐야? 맛이 없어서야. 예를 들면 맛이 없어서 사람들이 안 가는 건데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할까? 임차인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전염병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거 6개월 동안 또 안 내도 된다니까. 이거를 도대체 이 장사가 안 되는 거에 대한 그 기준을 또 누가 또 정해야 됩니까? 그죠? 이런 거서부터 지금 하나하나 이 지금 뭐 엄청나게 해결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무책임하게 법을 딱 던져놓고 그냥 뭐 빨리빨리 처리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후속 대책을 정확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내놓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뭔가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빨리 법을 만들고 그런 것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되게 혼란스러울 걸로 돼요. 그래서 뭐 기사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엄청 나옵니다. 그리고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은행은 대출이자를 깎아주냐? 임대인들이 좀 잘 살고 임차인들은 좀 못 살고 이런 프레임을 섞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힘든 임대인도 있고 힘 있는 임차인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임대인들도 뭐 이자도 내야 되고, 그죠? 거기다가 뭐 제세 공과금 같은 것도 내야 되고, 뭐 세금도 많이 올라갔고, 뭐 그걸로 뭐 생활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겠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뭐 6개월을 막 안 줘도 돼. 뭐 이러면 이분들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며 세금은 어떻게 낼 것이며 이자를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그죠? 아니 노후를 통해서 상가에서 상가 월세 받아갖고 노후 연금처럼 생활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6개월 동안 안 내도 되는데 법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라입니까? 그럼 그 임대인들한테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그 기간 동안에 최소한의 인센티브라도 주어지나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임대인이 반발하겠죠. 그럼 정부가 이거를 발의한 의원들이 임대인의 반발을 생각 못한 겁니까? 생각 못했으면은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면 안 돼요. 그죠?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아니시게 되면은 부동산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자문을 좀 얻으시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냥 내피셜로 임차인들 도와줘야 되니까 이렇게 인기 영합주의 같이 보이는 겁니다. 제 눈에는. 그죠? 예. 그 이후에 법을 딱 만들어 놓고 우리가 법 만들어서 잘했지? 나 칭찬해줘. 이러고 나서 시장에서 엉망진창되는 것들은 신경 안 쓰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6개월 밀려도 계약하지 못한다. 6개월 동안 안 받는 임대인들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임대인은 다 부자예요? 얼마든지 버틸 수 있어요? 임차인만 그렇게 지금 그 전염병에 지금 심각한 사태를 받고 있습니까? 임대인, 임차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내용 자체를 냈다라는 것이 저는 참 좀 이해할 수가 없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나치게 임차인만 생각한 법안이다. 당연하죠. 이건 뭐 임대인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한쪽에만
한쪽에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쪽에서 나는 뭔가 좀 인기를 얻겠다라고 보이는 그런 행태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임대료 인하에 대한 유인책, 뭔가에 대한 임대인들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뭐가 있어야지 무조건 니네가 다 분담해? 아니 코로나를 무슨 임대인들이 일으켰습니까? 임대인들도 힘들어요. 그거를 왜 니네가 책임져가 되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임차인들이 힘드니까 니네가 해. 아니, 정부가 해줘야지 그런 역할은요. 그걸 왜 임대인들이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사인 간의 계약을 국가가 간섭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법리적인 부분을 떠나서도 상식선에서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워낙에 많고, 법률에 대한 어떤 그 자세함, 디테일한 면에서도 너무나 떨어진다. 너무나 무책임한 법안 발의를 하고 있고, 통과를 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하시고, 좀 법률 발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